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정치외교학과에 넣는 걸. 파란색 모자를 쓰고 갔는데 빠방문을 여는 순간 너 뭐야? 너 그쪽이었어? 이제 공격이. 정치외교학과 학생한테 정치인이 되고 싶냐고 묻는 건 학과를 부탁해.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 26번째 촬영이거든요. 네. 이 과를 왜 아직까지도 안 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과를 오늘 모셔봤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2, 3학번 정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치외교학과 분을 모셔봤는데요. 네. 저희 그래도 이름 들어보면 정치, 외교 뭔지는 알 것 같지만 그래도 대학생 입장에서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치외교학과는 학과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딱 정치랑 외교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학과인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치에 비중이 몰려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3개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정치사상이라고 해서 뭐 고대, 중세, 현대 이렇게 시기별로 정치 사상을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동양, 서양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비교 정치라는 게 있어요. 비교 정치는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주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나 총선이 있었죠. 그쵸. 그런 거 관련해서 선거와 투표 행태라는 과목에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투표가 다르게 되는지를 배우기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국제 정치인데 여기가 살짝 외교의 면을 살짝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는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이론들을 중심으로 우리 국제사회에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정치도 배워야 되고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배우고 생각보다 제가 외부인이 알고 있는 것보단 조금 더 다양하고 딥한 거를 배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혹시 예림님 MBTI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제가 밀고 있는 거는 INFJ인데 네. 살면서 항상 모든 MBTI 검사에서 ESTJ가 나왔었습니다. INFJ를 네. 밀고 있는 ESTJ. 네. J 빼고는 네,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일단은 검사 결과는 ESTJ니까 네. 일단 ESTJ 입장에서 그 정치 외교 학과랑은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정치외교학과 자체가 P랑 J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외향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E인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동기들이랑 MT를 갔다 왔는데 11명이 갔거든요. 네. 근데 듣는 사람이 없고 말하는 사람만 11명이 있으니까 어떤 주제를 갖다 놔도 정말 시끄러워요. 그리고 ST 같은 경우가 ST 유형 자체가 좀 직관적이고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 자체가 되게 정치 관련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되게 적합한 것 같아서 저희 친구들도 보면 ST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ST라서 EST까지만 그 3개만 놓고 봤을 때도 정치외교학과에 충분히 적합한 MBTI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INF를 밀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제가 평생을 EST로 살아와가지고 난 좀 INFP가 멋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INF가 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나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선택을 해서 입학을 한 거잖아요. 혹시 정치외교학과를 골랐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저는 시작은 꿈이 외교관이어서 정치외교학과를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 수시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기부를 채우다 보니까 정치 쪽에 관련해서도 되게 많은 주제를 다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정치인들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깔 거면 제대로 알고 까자라고 그쵸. 해서 정치를 좀 공부해보고 싶어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쵸.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옷 입을 때 정말 고민하고 옷을 입고 오거든요. 저 아무 생각 없이 하늘색 셔츠를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 레퍼런스 하려고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했는데 전과자에서도 정치외교학과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거기도 검은색을 입길래 오늘은 검은색이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런 이유로 정치를 하기 위해 입학을 네, 했던 맞아요. 정치외교학과인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입학 전에 정치외교학과 중에 대해서 로망 같은 거 가지고 있던 게 따로 있었나요? 저는 정치 외교학과를 오면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배울 줄 알았어요. 실제 정치 활동이나 뭐 정치인들과의 만남 혹은 뭐 외교 관련된 분야와의 만남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론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대부분의 수업이 사상, 이론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학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입학 후 현실까지 잘 얘기해 준 것 같아가지고 네.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입학하기 전에 생각했던 편견이나 현실 말고 이제 다른 사람 봤을 때, 저 정치외교학과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었던 편견?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게 진짜 많은데 일단 장난식으로 말하는 편견으로는 야 너네 학과 마피아 게임하면 재밌겠다 이게 진짜 많아요. 정치질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너네 마피아 게임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얘기가 많고, 다른 학과에서는 또래 중에 다른 학과에서는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면 그러면 발표는 예림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아요. 말을 잘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많고, 이제 완전 사회에서는 이게 많이 아실 얘기일 텐데 저 정치외교학과예요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른들의 정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런 총선이나 대선 같은 시즌에는 최대한 정치외교학과인 거 숨기려 하고, 선거 기간에는 옷 입는 것도 살짝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주로 파란색 옷을 좋아하거든요. 네. 파란색 계열을 좋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가 파란색인데 이제 선거 기간이 시험 기간이랑 겹쳐서 파란색 모자를 쓰고 갔는데 과방문을 여는 순간 너 뭐야? 너 그쪽이었어?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번 총선도 중간고사 기간이랑 겹쳤죠? 네, 맞아요. 과방에 과방이 뭐 그러면 마피아 잘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며칠 전에 갔던 MT에서도 마피아 게임을 했거든요. 네. 진짜 재밌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근데 또 그 의심이 합리적이어가지고 다들 얘인가?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실제로 잘 꺼내지 않는 기획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 비슷한 게 있긴 해가지고 대학생들 중에 정치외교학과랑 심리학과랑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모아놓고 마피아를 시켜보면 어떨까. 심리학부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촬영도 했고. 나이대 또래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걸 모아놓고 마피아 게임을 한번 시켜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했는 걸로. 더 모아올게요, 그쵸. 친구들. 그 정치외교학과 2, 3학번 마피아 조만간 올라올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하면서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학교 쪽에 학교나 학과 생활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지금 2, 3학번이면 2학년 1학기까지 했죠. 3학기 동안 들었던 수업 중에 전공이나 아니면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혹은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이 이 직전 학기에 들었던 이동선 교수님의 국제관계 이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명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대학 강의의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정말 완전 일치하는 수업이었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완전 제대로 알고 계시고 전문가이시고 또 그거를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정말 전달력이 뛰어나세요. 사실 대학 강의라는 게 대학교 교수님들 정말 다 멋진 분이신 건 알겠는데 약간 저희한테 전달을 100% 못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동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도 잘 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완전 정말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 모든 것을 충족시켜줬던 수업인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학점이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학점이 좀 낮게 나왔는데도 수업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음 학기 2학년 2학기에도 이동선 교수님 수업을 들으려고 담아놨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보통 학교 수업에서 그 분야에 잘 아는 교수님이면 강의력이 상대적으로 맞아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3, 4학년이나 그쯤 가면은 아, 저 교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아는데 수업 들을 때는 이게 진짜 생각보다 그쵸. 육각형을 찾기가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 마지막 하나가 학점도 육각형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교수님 완전히 파악했다 생각해서 네.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 합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학교 수업 말고 학과 생활 혹은 학교 생활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 중에서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1학년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표가 금요일 1, 2교시란 말이에요. 아하. 이게 금공강이 사라진다는 것도 슬픈데 그쵸. 1, 2교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그게 또 출석 자율화였어요. 아. 그래서 다음날 겨우겨우 뭐 9시 딱 맞춰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출석 미리 해놓고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수업을 가고 수업 끝나면 다 같이 해장하러 가는 그 거의 한 학기를 그렇게 살았어요. 한 학기 동안 들어야 되는 수업이어서. 근데 저는 그 수업을 통해서 이 전후 한 12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니까 그쵸. 더 돈독해지고 친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금요일 1, 2교시만 해도 이게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애매해요. 특히 자취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나 아니면 전에 나왔던 김포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통학에 자취하기도 애매한데 통학하기도 애매한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 9시 수업이면 1교시면 7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전날 술 마시러 올 때 이제 양치도구, 세면도구 다 맞아요. 가져와가지고 새벽까지 마시고 가방에서 자다가 대충 씻고 학교 오는 그런. 그래도 네. 보통은 금요일 날은 학교를 안 오는 게 맞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아우, 오늘도 금요일이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2학년이다 보니까 입시 쪽은 한 준비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재작년 말에 입시했으니까 1년이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아까 수시 준비했다고 그러셨죠? 네, 맞아요. 그러면 수시 준비했던 입시 이야기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대는 수시가 사실 3개로 나뉘잖아요. 네. 그게 3개로 나뉘는데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그 전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개 중에서 제일 먼저 골랐던 게 학업 우수 전형이었는데 저는 왜냐면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내신이 조금 모자랐었어요. 아, 내신이 그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낮았는데 그래도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선택 과목을 했었고 그리고 학우 특징이 최저가 되게 높았었어요. 아, 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4합 7인데 국영수에다가 탐구 2과목 평균이니까 와. 사실상 전 과목이었죠. 그쵸. 그래서 4합 7인데 저는 그래도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었어서 아, 일부러 그 전형으로 접수를 하고 완전 이제 수시 끝나고 나서 정시처럼 그 최저 맞추는데 전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잘 맞는 전형을 찾고 그리고 고려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고려대 자체의 인재상뿐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학과의 인재상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학과상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 대학생들이 직접 가진 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놓기 시작할 것 같아요.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 외에도 뭐 이게 논술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진짜 전형들 말한 대로 수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학과의 인재상, 왜냐하면 검토하는 것도 학과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학과의 인재상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3개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자를까 말까 하다가 혹시 자를 수도 있으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졸업해서? 졸업해서? 이거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면 다들 정치인 할 거냐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희 1학년 때 들었던 수업 중에서 교수님이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정치외교학과 학생한테 정치인이 되고 싶냐고 묻는 건 지리학과 혹은 지질학과 학생들에게 돌이 되고 싶냐라고 묻는 거랑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업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저희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냥 정치를 공부하고 싶어서 온 거지 정치인이 되려고 온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거 그냥 자르려고 물어봤는데 그 명언이 좀 네. 그쵸. 뭐 네. 수학과는 오는 사람한테 너 숫자 될 거냐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지 않나.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 3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그쪽 정치 외교학과를 오고 싶어하는 예비 후배들한테, 예비 후배들 그쵸, 예비 후배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정치 외교학과에 넣는 걸. 아니, 왜냐면 이게 정치 외교학과 전공 같은 수업은 사실 다른 학과여도 들을 수 있고 뭐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도 택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정치 외교학과를 1전공으로 들어오는 순간 물론 자기 만족의 개념이긴 한데 정말 잘 맞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이론 중심, 사상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까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외교학과는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과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전공을 살리려면 뭐 고시를 본다던가 그쵸. 사실 거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치학 또는 외교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일단 취업 생각 없이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방향으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 이게 전공이라는 거를 내가 쓸 땐 몰라요. 맞아요. 저도 비슷했어요. 나도 무조건 수학을 하고 싶다 했는데 굳이 다른 과를 가서 수학을 이중해도 네, 차라리 그게 나을 막상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진짜 동기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진짜 나중에 뭐 해 먹고 사냐?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시험 공부하면 밤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밤을 새가면서 뭐 현실주의가 어떻고 자유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철학과인가? 맞아요. 저희가 은근히 철학도 엄청 많아가지고 네. 우리가 철학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우리 혹시 행정학과인가? 되게 다양한 걸 묶어서 정치라는 키워드만 가지면 다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고 있는 MBTI가 F라고 하셨죠? 네. 아, 저 F예요. 어떻게 찍어야 되나? 처음부터? 이미 재촬영 할 거면은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해서 근데 사실 이 다음 질문도 OX 관련된 네. 내용인데요. 자, 듣고 바로 답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미 답을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네. 자, 나는 고3으로 돌아간다면 정치외교학과로 갈 것이다. OX. 정치외교학과? 네. 전 그래도 O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하기 싫은 거는 진짜 손을 못 대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온 목표도 정치학 쪽을 배우고 싶어서 온 것도 있으니까 다시 와도 정치외교학을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좀 덜 놀고 학점 관리를 해서 이중을 좀 신중하게 골라볼 것 같습니다. 이중 뭐 할지는 아직 안 정했죠. 저는 이미 넣었어요. 저는 융합전공에서 PP라는 고려대학교 융합전공이 있는데 정경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정치, 외교, 행정, 경제 이렇게 3과목을 다 배울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딱 그 3개를 두고 고등학교 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학문 자체로는 정치외교학과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국어국문학과로 얘기해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로 얘기해요? 라고 하면은 둘이 다른가요? 근데 저도 이 고민 살짝 했어요, 방금 듣고. 그래서 아까 들어서 정치외교학과로? 라고 하길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로 온다면은 OX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건가요? 그럼 전 무조건 O. 고민도 없이 O일 거니까. O인 게 네. 일단 고려대학교 자체가 너무 좋고 거기에 정치외교학과 이게 사실 이거 진짜 오피셜인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저쪽 편보다 높단 말이에요. 수준이 그쵸. 높다고 봐요. 네, 저도 동의해요. 팩트이기도 해요. 팩트죠. 그래서 전 다시 와도 호랑이를 보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저희가 저기보다 밀리는 건 빵 말고는 없어요. 맞아요. 빵밖에 없죠. 뭐 스포츠도 고연전도 몇 년째 이기고 있고 축제도 라인업이
저쪽보다는 응. 네, 거긴 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예림님한테 정치 외교학과란 무엇이다? 이거에 대해서 한 문장 채워주시고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 외교학과는 누구에게나 모험이다 아, 모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정말 자기만족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좀 더 멀리 있는 미래를 바라보기가 힘들어서 대학에 와서도 이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나중에 뭘 해먹고 살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하는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모든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치외교학과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네. 내가 이걸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정말 모험 그 자체에 임하는 각오로 정치외교학과를 와야 할 것 같아요. 맞아. 사실 2학년쯤에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공대나 맞아요. 아니면 뭐 제가 속한 사범대나 이쪽은 상대적으로 뭔가 길이 있는 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외교학과는 이야기를 쭉 들어서 알겠지만 진짜 모험이라는 게 잘 맞는 그런 학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그동안 정치외교학과에서 얘기해 주신 예림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포비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냥 그대로 빼면 돼? 응, 그대로 빼면 돼. 이거를 해보고 싶다 해야 돼. 처음 보네. 진짜? 어. 우리 이거 맨날 애들끼리 그냥 놀면서 좋댓글. 브이로그 치면 쪼떼꼴 이러는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제 댓글은 누구야? 댓글은 안 해. 마지막에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최근에. 좋아. 완전 좋은데? 영교가 진짜 이거를 영어로 한 거야. 나 그분들 영상 봤거든? 어. 초반 봤는데 기빨리던데? 그게 맞아. 진짜 이거 와. 내가 MFP인데 찐 MFP 덩어리여가지고 편집하면서도 기가 빨리는 거야. 심지어 두 분이셨잖아. 나 그거 보면서 와 이거 촬영 어떻게 했지? 이거 편집도 장난 아니었겠는데? 기빨려가지고 나도 저런 텐션을 내야 되는 거 걱정했잖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진짜 예시를 보여주는 게 최근 영상들을 보고 오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를 최근 영상으로 본 너나 서진이나 용하나 옛날에 너덜트인가 이런 스케치 코미디하는 영상에서 이런 영상이 있거든. 이들 사이에서 아이 혼자가 MT 가가지고 뭔지 알아. 내가 그거를 한두 번 끊어서 봤어. 그러니까 나도 이긴 한데 댓글들은 아이들은 못 보겠다 중간에. 난 진짜 영상 보면서 아이들 기빨린다는 거 이해가 안 됐거든? 나도 안 됐는데 이번에 진짜 한 번에 이해됐잖아. 내가 그 영상 보고 내가 아이가 아닌가? 맞아. 근데 그런 영상을 내가 편집을 하고 있으니 큰일 났다.